귀신 잡는 해병, 아시아 최강의 상륙전력 한국해병대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으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원율 급감과 미군 병력도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데요. 밖으로는 갈수록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일본과 매년 외형을 확장해가는 중국 등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군이 해병대를 혁신할 새로운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변신을 준비 중인 대한민국의 해병개혁과 함께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전력을 우리 해병대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해병대는 명실상부 아시아 최강의 상륙 전력으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수준 높은 정예부대란 평가를 무수히 받아왔는데요. 지난 7월에는 세계 최대의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에 해병 1개 대대가 참가해 대규모 상륙훈련을 진행하는 등 세계만방의 우리 군의 위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병대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해병에 지원하려는 병력이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인데요. 2020년 해병 입대자 경쟁률이 5대1이었던 데 반해 2021년엔 2.9대1로 폭락하는 등 그 속도를 피부로 체감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병 시스템이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는 말부터 해병부 사관은 정원의 절반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군의 지원까지 줄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시에 증원되는 미군의 규모는 수십만 명에 달했고 정보자산과 지휘통제 시스템, 각종 정밀유도 탄약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아시아에서 공산 세력을 막는 최전선이자 반격의 선봉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최근 20년에 걸쳐 주한미군은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규모가 줄어드는 데 반해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미국이 손대야 할 전장이 늘어나면서 한반도에 배치됐던 병력이 계속해서 타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재 주둔 중인 병력조차 한반도 방어보다는 유사시 대만 파병을 염두에 두고 개편된 병력 편제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한국의 국방력이 강력해졌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긴장과 갈등이 완화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해상 침략 전력을 육성하는 데 여념이 없는 중국은 해군 육전대 전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요. 1980년 창설된 중국 해군 육전대는 최초에는 6,000명 규모였고 이후 1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갑자기 여단급 부대를 늘려나가기 시작하더니 2021년 현재 8개 여단 5만 명으로 규모를 크게 키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절반 수준이던 육전대의 수를 우리 2배로 늘려 세계 2위 규모의 해병대로 키워냈습니다. 숫자만 부풀린 것도 아닙니다. 늘어난 병력에 상응해 상륙 전력을 크게 강화 중인데요. 일례로 중국은 2021년 한 해 동안 총 22척의 군함을 취역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075급 강습 상륙함 이용이 엄청납니다. 075급 강습 상륙함은 만재배 수량 4만 톤으로 추정되는 강습 상륙함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과 비교하면 만재배 수량이 2배나 큽니다. 중국은 이 075형을 이용해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05식 상륙장갑차 GBD-05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상륙장갑차 전력도 빠른 속도로 확충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은 중국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2018년 외국군에 점령당하거나 내전이 일어난 도서 지역을 탈환한다는 명분으로 수륙기동단이라는 이름의 부대를 창설했는데요. 이것은 마치 독도 침공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우리 군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해병대는 변화를 택했습니다. 미래전에서도 우리 해병대가 제 역할을 다하고 미군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신형 장비를 대거 도입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2010년 이전까지 변화가 없던 조직을 크게 개편했습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후방으로 기습 공격을 가하는 전략예비라는 해병대의 존재의의를 되살리기 위해 2016년 스파르탄 3000 부대가 창설됐고 3,000명 규모의 상륙부대는 항시 상륙태세를 갖추고 즉각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륙 장비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먼저 강습 전력이 강화됐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 1일 세계 헬기대대를 운영할 해병항공단을 재창설했습니다.
국산 마리논 헬기로 구성된 상륙 기동 헬기 2개 대대와 상륙 공격 헬기 1개 대대로 구성된 강습 편대를 만든 뒤 이를 독도급 대형 수송함과 고준봉급을 대체할 차기 상륙함 LST-3 또는 한국형 항모에 분산해 운용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조선업계에서는 LST-3로 사용할 차기군함으로 미국의 산안토니오급 상륙 수송함을 모델로 한 13,000에서 17,000톤 규모의 함정을 제한 중입니다. 해병대의 염원이었던 상륙정 확보도 착착 진행 중인데요. 마라도함에 탑재할 솔개급 고속상륙정 3, 4번함이 2021년 12월 진수됐고 올해 이후 4척이 추가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미군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물론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의 실제 전력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육전대의 외형적인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지만 운용 능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인데요. 먼저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논문을 통해 GBD-05 공호식 상륙장갑차의 방어력이 우리 KA-AV보다 떨어지며 탑승 군인 수도 한 대에 8명, 105mm 포탑을 탑재하면 4명 수준이라 상륙장갑차의 본질인 수송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더해 차체가 높아 전복 위험이 KA-AV보다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 이것이 실제 전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위력을 보여줄지 그 성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전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지원병 중에서 정예를 추린 부대이다 보니 부대원 개개인의 전투력은 우수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기본적인 장비나 교전, 교리가 엉망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위장복입니다. 중국 해병은 파란색 계열의 위장복 때문에 사비를 들여 위장포를 구입하거나 보급품이 아닌 사제군복을 맞춰 입고 있는데요. 군지휘부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파란색 위장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위장 문제조차 해결되지를 않으니 병사들의 사기가 좋을 리 없고 실전 상황이 되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해병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륙기동단은 개개인의 역량이나 훈련량에서 이것이 진정 직업군인이 맞나 싶을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성병력 역시 3,000명 수준으로 29,000명의 대한민국 해병대를 양적으로 비교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장비면에서는 AAV-7A1 58대와 오오스미급 강습 상륙함 세대 LCAC 6대를 갖추고 있으며 V-22 오스프리 등을 미군에서 지원받고 있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긴 했지만 AAV는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수륙기동단을 운영하기에는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신형 상륙장갑차인 MAV를 개발 중에 있지만 일본의 군수능력 부족으로 언제 개발하고 생산해서 배치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데요. 이는 최근 일본이 벌여온 패턴 그대로의 양상입니다. 해외에 자국산 무기를 수출하기로 했다며 야심찬 발표만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선 언제 그랬냐는 듯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마는데요. 이젠 일본 방산의 고질적인 병폐로까지 지적될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비싼 가격에도 성능은 타국의 동종 무기보다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정부까지 도입 분량을 줄이기 일쑤이다 보니 방위산업을 운영하던 기업들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떼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해병대는 신형 상륙 돌격장갑차 KA-AV2와 솔개급 LCAC 추가 양산으로 상륙 장비를 개선하는 한편 해병부대의 장비와 교리를 크게 혁신 중입니다. 기존 얼룩무늬 위장복에서 우수한 차세대 위장복으로 위장복이 변경되었음은 물론 각종 신형장구로 무장이 한창인데요. 이 덕에 훈련도와 사기는 높지만 장비가 열악하다는 평을 받던 해병대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상륙돌격 장갑차 KA-AV의 개량과 신형 상륙돌격 장갑차의 도입입니다. KA-AV는 해병 상륙작전의 중심으로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량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체인 AAV-7A1이 1980년도에 개량된 장비인 만큼 현재 운용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인포탑을 탑재해 사수의 생존성 보장과 화력 증가라는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K4 고속유탄 기관포와 12.7mm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무인포탑 덕에 상륙전투 중에도 사수가 안정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추가로 당영역 연막탄을 장비해 적외선 추정미사일 공격에 대한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량을 했더라도 구형 장비의 개선보다는 신형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큰데요. 그래서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신형 상륙 돌격 장갑차에 대한 개발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나온 게 KAAV2입니다. KAAV2는 K2 옥표에 장착하는 파워팩을 부착해 지상에서 시속 100km, 수상에서는 무려 30km까지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존의 AAV가 수상에서 시속 13km의 속도의 2배에 달하는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한 무장도 크게 강화되었는데요. K21 장갑차에 탑재될 40mm CTA 탄약을 탑재한 무인포탑을 탑재해서 무장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상황을 고려한 탈착식 증가장갑을 부착해 생존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KAAV2는 2023년부터 배치돼서 KAAV를 완전 교체합니다. 또 마라도급에 탑재할 솔개급 LCAC를 추가 생산해서 신속한 기동과 상륙이 가능해졌습니다. 솔개급 LCAC는 강력한 가스터빈 엔진 내기를 이용해 배를 공중에 띄우는 호버크래프트형 상륙정인데요. 탑재량은 만재 155톤에 불과하지만 길이가 28m, 폭이 14.6m에 달해 150명의 병력 또는 전차 한 대와 24명의 보병을 싣고도 시속 70여 킬로미터로 빠르게 기동할 수 있으며 지상에서도 운영이 가능해 신속한 상륙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아직은 모든 해병이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 전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라 할 만한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2030년까지 첨단화가 완료되면서 진정한 귀신 잡는 해병대가 부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런 압도적인 전력차를 유지할 때만 북한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침략 계획을 침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